이번 시간에는 상속 관계에서 다이나믹 폴리모피즘을 만들어주는 Virtual Function, Virtual Tab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인데요. 오늘의 설명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 지우고 강아지를 지우고 Virtual Destructor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번에는 private member로 키와 고양이에서는 private member로 더블 몸무게를 멤버 변수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클래스 혹은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애니멀 같은 경우는 더블의 하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동물을 상속받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키 정보와 고양이 클래스의 몸무게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바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애니멀 클래스는 8바이트, 고양이 클래스는 16바이트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나믹 폴리모피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speak 펑션에 virtual을 넣어주고 derived 클래스에서는 override를 넣어주게 되면은 클래스의 사이즈가 바뀌어요.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애니멀 사이즈는 8바이트에서 16바이트로 바뀌었고, 고양이 사이즈는 16바이트에서 24바이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증가되는 이유는 어드레스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베이스 클래스인 동물의 경우에는 더블 타입의 키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의 사이즈는 8바이트였어요. 상속을 받은 고양이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키 정보와 고양이 클래스만의 몸무게 정보가 같이 들어가서 더블 타입이 2개, 총 16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speak라는 펑션을 virtual로 바꾸니까 8바이트가 16바이트로 증가가 되었고 16바이트가 24바이트로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애니멀과 고양이 클래스가 또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포인터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64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포인터는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물의 클래스의 경우에는 8바이트가 2개, 총 16바이트가 되고, 고양이 클래스의 경우에는 8바이트가 3개, 총 24바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물과 고양이에 추가된 포인터는 어딘가를 가리켜야 되는데요. 각각의 버추얼 테이블을 가리키게 돼요. 버추얼 테이블의 경우에는 애니멀을 위한 버추얼 테이블, 그리고 고양이를 위한 버추얼 테이블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테이블 안에는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포인터는 어딘가를 가리켜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speak 펑션을 두 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애니멀의 speak 펑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양이의 speak 펑션이에요. 이 안에는 애니멀을 출력을 해주는 코드, 고양이의 speak 펑션 안에는 mew라고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애니멀 버추얼 테이블 안에는 애니멀의 speak를 가리키는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고, 고양이의 버추얼 테이블에는 고양이의 speak를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들어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동물과 고양이의 이 포인터 정보는 각각에 맞는 버추얼 테이블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애니멀은 애니멀 버추얼 테이블, 고양이는 고양이 버추얼 테이블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살짝 복잡하긴 한데 코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따라가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코드로 돌아가서 애니멀 포인터를 갖는 폴리 애니멀은 u cat으로 선언을 해볼게요. 폴리 애니멀은 speak 펑션을 콜을 해주고 delete 키워드를 통해서 폴리 애니멀을 해제를 시켜줄게요. 프로세스 메모리 뷰예요. 위쪽에서부터 스택이 차 내려가고 아래서부터 힙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니멀 포인터는 바로 스택 위에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폴리 애니멀이라는 8바이트의 어드레스 정보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힙 위에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말은 2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고양이 오브젝트가 힙 위에 올라온다라는 말이에요. 스택에서
이 포인터는 힙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버추얼 테이블의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는 고양이 버추얼 테이블을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으로 폴리애니멀에서 스피크 펑션을 호출을 해 주었어요. 이때 스피크 펑션을 호출하기 위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버추얼 테이블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버추얼 테이블이 가리키고 있는 고양이의 스피크 펑션을 찾아간 다음에 mew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elete 키워드를 통해서 힙상에 있는 오브젝트를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때 고양이가 아닌 애니멀을 넣어주게 되면은 힙상에 있는 오브젝트가 애니멀로 바뀌게 되고 애니멀 오브젝트는 이렇게 애니멀 버추얼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런타임 폴리모피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버추얼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저번 영상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는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바로 여기 코드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를 해제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디스트럭터도 하나의 펑션이기 때문에 애니멀의 버추얼 테이블 안에 포인터 정보가 있고 이 포인터는 애니멀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를 가리키게 돼요. 또한 고양이 버추얼 테이블 안에도 고양이의 디스트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코드 섹션 어딘가에는 고양이의 디스트럭터 정보, 동물의 디스트럭터 정보가 써 있겠죠. 버추얼 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디스트럭터 코드를 각각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 펑션과 버추얼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이나믹 폴리모피즘이 마법처럼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확한 원리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